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문제가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습니다. 바다 건너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이 멱살을 잡고 싸우면서 전 세계가 덜덜 떨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피를 보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 서민들의 지갑, 기름값입니다. 국제 유가가 로켓을 타고 우주로 날아가면서 주유소 가기가 겁나는 고유가 시대가 다시 열렸습니다. 기름값만 오르나요? 주식시장도 전쟁 공포에 파랗게 질려서 곤두박질 치고 있죠. 아이고, 내 주식 다 박살났다. 이제 끝이야. 하고 절망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부자들은 남들이 피눈물 흘리며 도망칠 때 조용히 노다지를 줍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 홀로 미친 듯이 떡상을 준비를 마친 초대박 주식 섹터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본론 첫 번째, 도대체 지금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이 난리일까요? 여러분, 전쟁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와, 에너지가 없으면 나라가 그냥 망하는구나. 그래서 전 세계가 석유나 천연가스에 목매지 말고 우리 스스로 태양빛과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로 빨리 갈아타자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리겠다고 발표했죠. 게다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인공지능, 이 녀석이 완전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하나 돌리는데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가 날아갑니다. 전기가 너무너무 모자란 턱없이 부족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 태양광 발전소 많이 지으면 되잖아.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떠 있을 때만 전기가 나오고 밤이나 비 오는 날엔 전기가 1도 안 나옵니다. 바람도 안 불면 풍력발전소는 고철덩어리에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전기가 필요 없을 때는 너무 많이 쏟아져서 송전탑이 터질 지경이고, 정작 사람들이 퇴근하고 에어컨 틀 때는 전기가 모자라서 대정전이 올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과학적 진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물은 탱크에 가둬둘 수 있고 가스는 통에 담을 수 있죠. 하지만 전기는 그 자체를 통에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전자는 멈추는 순간 전기가 아니거든요. 생산되는 그 즉시 써버리지 않으면 공중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니, 전기가 남을 때 모아놨다가 모자랄 때 꺼냈어야 인공지능도 돌리고 공장도 돌릴 텐데 저장이 안 된다니 미칠 노릇이죠. 버려지는 전기가 너무 아까워서 옛날에는 산꼭대기에 호수를 만들어 놓고 남는 전기로 물을 위로 퍼 올렸다가 필요할 때 폭포수처럼 떨어뜨려서 다시 발전기를 돌렸습니다. 그게 양수 발전소죠. 하지만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본론 두 번째, 이 모든 전력 대란을 한 방에 해결할 구세주, 바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의 등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를 집채만하게, 아니 여의도 면적만하게 무식하게 크게 만든 겁니다. 낮에 태양광이 뿜어내는 잉여 전기를 이 거대한 배터리에 화학 에너지로 꽁꽁 묶어둡니다. 그러다 밤에 전기가 모자랄 때 스위치만 탁 켜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기를 도시 전체에 콸콸콸 쏟아내는 겁니다. 이제 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가 난리인지 감이 오시죠? 재생 에너지를 늘리려면 이 거대한 배터리가 무조건 1+1 세트 메뉴로 옆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장 규모가 앞으로 수십, 수백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론 세 번째, 이 장치의 가장 무서운 파생 기술이 바로 우리 집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와 연결됩니다. 여러분, 전기차가 뭡니까? 바퀴 4개 달린 굴러다니는 거대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전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무려 4인 가족이 일주일 내내 펑펑 쓰고도 남을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기차가 수십만, 수백만 대가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차를 하루 24시간 내내 타나요? 아니죠. 출퇴근 빼면 거의 주차장에서 잠만 잡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야, 주차장에서 노는 전기차들 배터리를 국가 전력망이랑 싹 다 연결해버리자. 이게 바로 자동차 전력망 연결 기술 V2G입니다. 여름철 낮에 전기가 모자라서 대정전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의 전기차가 알아서 배터리에 있던 전기를 쏙 빼서 한전에 팔아버립니다. 반대로 새벽에 전기가 남아 돌아서 쌀 때는 차가 알아서 싼 값에 전기를 꽉꽉 충전해둡니다. 여러분은 그냥 퇴근하고 충전기만 꽂아두고 잠을 잤을 뿐인데 자동차가 밤새 싼 전기를 사고 비쌀 때 전기를 팔아서 단타 매매를 쳐주는 겁니다.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꽂히는 기적, 이게 바로 전기차가 움직이는 발전소가 되는 미래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나라 전체적으로 발전소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산 전기차가 국가의 비상용 예비 발전소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또 엄청난 돈 냄새가 하나 더 납니다. 본론 네 번째, 전기차 배터리 10년 타면 수명 다해서 버려야 하잖아요. 그거 환경오염 엄청 심하던데요? 맞습니다. 전기차에서 배터리 수명이 70% 밑으로 떨어지면 자동차용으로는 합격 미달입니다. 급가속할 때 전기를 팍팍 밀어줘야 하는데 늙어서 힘이 딸리는 거죠. 옛날 휴대용 플레이어에 건전지 다르면 안 돌아가도 리모컨에 꽂으면 한참 더 썼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습니다. 자동차에서는 은퇴했지만 그냥 가만히 서서 전기를 담아뒀다 뼈주기만 하는 대형 배터리 창고 용도로는 아주 쌩쌩한 현역입니다. 이걸 바로 재사용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부릅니다. 비싼 돈 주고 새 배터리 만들 필요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전기차, 폐 배터리를 주워다가 잘 포장해서 만들면 원가가 뚝 떨어집니다. 쓰레기가 황금 덩어리로 변신하는 궁극의 재활용 사업인 셈이죠.
물론 폐배터리는 불날 위험이 있어서 수거하고 포장하는 게 엄청 빡셉니다. 그래서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 같은 곳에서 전기가 절대 안 통하는 특수 캡슐을 특허내고 안전하게 운반하는 기술을 싹쓸이하고 있죠. 만약 10년 더 써서 아예 수명이 완전히 끝나면요? 그땐 싹 다 갈아버려서 그 안에 있는 리튬, 니켈 같은 비싼 금속을 다시 뽑아냅니다. 중국이나 남미에서 비싸게 광물 수입할 필요 없이 우리 도시에 있는 도시 광산에서 보물을 캐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시던 본론 5번째 주식 이야기 갑니다. 귀 쫑긋 세우세요. 그래, 기술 좋은 건 알겠는데 그거 돈 되냐? 여러분, 지금 2차 전지 주식들이 전기차 덜 팔린다고 주가가 박살나서 횡보하고 있죠. 대중들은 아직도 2차 전지 기업들을 전기차 부품 회사로만 봅니다. 그런데 내부 실적을 까보면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올해부터 엄청난 대역전극이 일어납니다. 무슨 역전극이냐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올해 처음으로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매출이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뛰어넘을 거라는 예측이 증권가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매출은 쪼그라드는데 이 저장 장치 매출은 작년 대비 무려 4배 가까이 떡상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전기차 회사로만 알죠? 테슬라 주가가 박살 나다가도 다시 멱살 잡고 올라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테슬라가 파는 메가팩이라는 초대형 저장 장치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미친 듯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가 전쟁 나고 기름값 오르니까 석유 믿다간 망하겠다. 무조건 태양광, 풍력 늘리고 초대형 배터리 깔아라 하면서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국산 싼 배터리가 시장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서 본론 6번째, 우리 대한민국 K배터리가 대박 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나옵니다. 바로 미국과 유럽의 중국 왕따 작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가격이 깡패라서 중국산 배터리가 많이 쓰였죠. 하지만 이 설비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거대한 설비는 하나 지으면 수백,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한 번 불나면 도시 하나가 마비됩니다. 게다가 국가 전력망이라는 안보와 직결된 인프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 심장부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싼 맛의 중국산 배터리를 심어놓고 싶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미친 듯한 세금 폭탄을 때려버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가속화법을 만들어서 유럽 땅 안에서 만들거나 유럽이랑 친한 나라에서 만든 부품이 아니면 보조금 안 줄 거야 하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유럽과 무역 협정이 안 맺어져 있습니다. 게다가 유럽 안에 공장도 별로 없어요.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벌써 몇 년 전부터 폴란드, 헝가리 등에 어마어마한 배터리 공장을 지어놓고 신나게 돌리고 있습니다. 중국 회사들이 뒤늦게 유럽에 공장 짓겠다고 덤벼들고 있지만 유럽의 비싼 인건비와 환경 규제 맞으면서 공장 짓고 불량 잡으려면 최소 2에서 3년은 엄청 고생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한국 기업들은 유럽 시장을 완벽하게 독식할 골든타임을 확보한 겁니다. 중국에서 만들 때나 중국산 배터리가 싸지 유럽 땅에서 똑같이 만들면 가격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품질 최고고 이미 공장 다 돌아가는 한국산 배터리를 놔두고 미쳤다고 중국산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주식 전문가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 외칩니다. 지금 2차 전지 주가 빌빌거리는 건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 한껏 움츠린 에너지 응축 단계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싸고 성능 좋은 3원계 배터리는 세계 최고인데 싸고 튼튼한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에 좀 밀렸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 배터리 3사도 칼을 갈고 싸고 튼튼한 배터리 개발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전기차 충전소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대의 전기차가 동시에 충전기를 꽂으면 동네 전봇대 다 터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충전소 옆에는 거대한 보조 배터리가 세트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에 싼 전기를 꽉 채워놨다가 낮에 차들이 오면 거기서 전기를 밀어 넣어주는 거죠. 전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충전소 옆에 찰떡처럼 붙어있는 장치도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전기차 안 팔린다고 곡소리 낼 때가 아닙니다. 인프라 깔리는 속도를 보셔야 합니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이 2차 전지 주식에 투자하실 생각이라면 뉴스에서 전기차 판매가 줄었네 마네 하는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서 진짜 돈이 복사되고 있는 대형 에너지 저장 장치 수주 잔고를 보셔야 합니다. 품질과 안전성이 생명인 인프라 산업에서 싼 맛에 중국산 썼다간 나라 망합니다. 결국 신뢰의 상징 K버터리가 유럽과 미국 시장을 쓸어담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촘촘하게 횡보하는 차트는 에너지를 한껏 모으고 있는 스프링과 같습니다. 다가올 폭발적인 도약을 위해 우리도 시장을 꿰뚫어보는 지식의 눈을 가져야겠죠? 세상을 바꿀 기술의 중심에는 언제나 모빌리티와 배터리가 있습니다. 어렵고 딱딱해 보이는 공학 기술을 여러분의 주식 계좌를 불려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로 씹어서 떠먹여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동차 지식 발전소 기술사 테레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